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의 손윗동서 때문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변호사셨고, 큰아주버님도 아버님의 뜻을 따라 변호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저희 남편은 공기업 회사원이어서 아버님이나 큰아주버님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저희 가족을 비교하면서 이간질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돈 잘 버는 남편과 공부 잘하는 아들을 가졌으면서도 언제나 저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됐지만 형님은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더군요. 동서, 현수는 이번에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직한다면서? 쪽팔리게 그걸 그대로 냅둔 거야? 고졸 은행원이 웬 말이야 정말. 저희랑 오랜 시간 대화 나누고 나서 결정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요.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이 쪽팔려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왜 상관이 없어? 현수가 우리 아들 태진이 사촌인데 말야. 힘들고 각박한 사회에서 사촌끼리 밀어주고 끌어줘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고졸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게 영 탐탁치 않아서 그래.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아들 현수도 본인이 계획하는 큰 그림이 있어서 선택한 거니까요. 형님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좋은 말로 포장해봤자 다 소용없어. 대가리 나빠서 대학 못 간 거잖아. 안 그래?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쏘리. 내가 순화해서 말해줄게. 현수가 동서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잖아. 그러는 형님 아들 태진이는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잘나서 재수하기로 한 건가요? 당연하지. 이번에 수능이 제대로 대박이 터졌거든. 1년만 더 하면 서울대는 눈 감고도 가겠더라고. 그래서 재수시키는 거야. 무식해서 대학 못 가는 현수랑은 급이 다르지. 동갑내기 사촌끼리 어쩜 이렇게 인생길이 다른지. 내가 현수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현수가 저렇게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애가 성격은 참 좋아. 아니면 바보 같은 건가? 손윗동서인 저희 형님의 아들인 태진이와 저희 아들 현수는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같은 학교를 다녀서 둘 사이에 걸친 친구들도 꽤 있었죠. 그 후에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고등학교부터는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현수는 사촌인 태진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공부보다는 빨리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태진이는 집안에서 원하는 대로 서울대 코스를 밟고 있으니 둘 사이가 자연스레 멀어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태진이의 생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태진이 말야. 이번에 수능이 너무 대박나서 재수를 한다면서? 엄마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신기하더구나. 대박이 났으면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지 재수를 왜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 무슨 소리예요? 태진이가 수능이 대박 날 리가 없잖아요. 제 중학교 친구들은 다들 태진이 수능 망해서 재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걸요. 큰엄마가 또 이상한 말씀하신 게 분명하네요. 나한테는 분명히 1년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재수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 집안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맨날 뜬구름만 잡는다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태진이 걔 수능 날 졸았대요. 답안지 작성도 제대로 못했다는데 대박이 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랬니? 제가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세요? 자기 실력에 비해 과도한 이상을 품고 살다가는 태진이처럼 망가질까봐 겁나서 그래요. 저는 제 실력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태진이처럼 놀고 먹으면서 집안 기둥뿌리 뽑는 짓만은 안 하고 싶어요. 엄마는 우리 현수 선택을 언제나 믿지. 너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왔잖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은 태진이만 부둥부둥 하면서 감싸고 계시죠. 그런데 두고 보세요. 몇 년 안 지나서 걔가 어떤 인간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학생 때야 큰엄마가 전부 감싸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저희들도 성인인데 언제까지 큰엄마가 태진이 감싸고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수능날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태진이 사랑 돌림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태진이 말이다.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 더 대박이 났단다. 어머, 잘 됐어요. 형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가 말 한번 잘 꺼냈구나. 사실 이게 다 우리 큰아가 덕분이지 뭐니. 변호사 남편 내조하면서 자식 농사까지 저렇게 성공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머리가 멍청해서 둘 다 망친 어떤 며느리랑은 차원이 다르지. 네? 혹시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식하고 멍청해서 눈치도 없더니 이럴 때는 눈치가 백단이구나. 그래, 네 얘기다. 네 얘기. 너 아니라 더 똑똑한 며느리 만났으면 우리 작은 아들도 지 형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었어. 내 손주 현수도 적어도 고졸은 아니었겠지.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그이도, 현수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서포트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 각자 원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행한 사람들로 만드세요? 너네만 행복하면 뭐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너네 손가락질 한단다. 멍청한 며느리 들여서 손주까지 망쳐놨다고. 너 때문에 다 망친 거야. 이제 우리 집안 희망은 태진이 뿐이라고. 이번에 태진이가 서울대 가면 우리 부부 재산은 전부 태진이한테 물려줄 테니 그리 알거라. 어머님 재산이니 어머님 맘대로 하세요. 제가 언제 재산 물려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저는 그냥 저희 가족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돈 욕심 없어서 참으로 좋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 남편이고 아들이고 그 모양 그 꼴이지. 이제는 말하기도 싫다. 나는 태진이네만 보고 살 생각이다. 우리 태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태진이가 서울대 들어가는 건 집안의 경사인 건 맞죠. 그렇다면 그것만 축하하면 되는데 저희 시부모님과 형님은 꼭 저와 저희 가족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대단함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연을 끊고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친구들 무리 중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어젯밤에 태진이한테 두들겨 맞았대요. 태진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싸움이라도 벌어졌던 거야?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대요. 그 친구가 서울대 합격했는데 태진이가 찾아와서 서울대 합격증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괜히 찝찝해서 주기 싫다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네요.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갔다는 게 무슨 소리야? 태진이도 서울대 합격한 거 아니었어? 왜 친구한테 폭력까지 써가면서 합격증을 달라고 한 건데?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만 종합해보면 김태진계 서울대 못 간 게 분명해요. 어제 서울대 합격증 뺏어서 포토샵 잘하는 친구한테 찾아갔대요. 합격증에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요. 태진이 걔 제 사촌이지만 정말 무서운 애예요. 어디까지 망가질지 감도 안 잡힌다니까요. 이 일을 어떡하니? 빨리 다른 어른들한테 알려야 해요. 서울대 합격증 뺏긴 그 친구 부모님이 기자예요. 일이 엄청 커질 거라고요. 학폭이랑 학력 위조까지 엮어서 기사 낼 거라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제가 봐왔던 태진이는 조용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태진이가 밖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웬일이야. 그렇게 싫어하는 나한테 연락을 다 주고. 아, 혹시 소식 듣고 나한테서 콩고물 떨어질 거 없나 해서 연락한 건가? 그런 거면 꿈 깨. 동서한테 돌아갈 콩고물 없으니까. 콩고물은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잖아.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집 우리 아들 명의로 돌려주신다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진이한테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서울대 합격이랑 아파트 명의 변경이 큰일이지. 그럼 작은 일이겠어? 동서 아들은 구린 유전자 물려받아서 대학도 못 가고. 불쌍해서 어째. 우리 태진이만 이렇게 잘 나가서 내가 동서한테 조금 미안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근본이 다른 걸 숨길 수는 없잖아. 형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지금 많이 웃어두세요. 곧 눈물 쏙 빠질 테니깐. 뭐? 태진이가 친구 때려서 서울대 합격증 훔쳐갔다는 얘기를 어머님이 아시면 어떤 반응이실까요? 동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형님도 알고 계셨네요. 이제 보니 형님이랑 태진이랑 한통속이군요.
형님이 태진이 보고 합격증 훔쳐오라고 시키셨어요? 제가 아는 태진이는 그 정도 일까지 벌일 수 있는 간 큰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동서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제발 어머님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무슨 소리예요? 형님한테 연락하기 전에 어머님한테 먼저 톡 보내놨거든요. 방금 읽으셨네요. 그걸 어머님한테 왜 말해? 지금 어머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진이가 건드린 그 학생 부모가 언론사 기자라고요. 지금 기사 뜬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막으시려고요? 어머님, 아버님 도움 없이 형님이 전부 뒷수습하실 수 있으세요? 기사? 아니, 친구 물건 좀 가져간 걸로 기사가 뜨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학력 위조를 목적으로 친구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서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간 게 보통 일이에요? 태진이 전과자 되기 전에 어떻게 수습하실지나 생각하세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이 바로 형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을 보니 태진이는 수능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했는데도 형님이 끝까지 친구 합격증을 훔쳐오라고 두들겨 패서라도 가져오라고 시켰더군요. 지금 저희 집안에서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전부 다 사과하마. 큰며느리 그것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사람이 제 분수에 맞춰서 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법인데. 태진이 일은 어떻게 잘 수습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단다. 태진이도 잘못했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병원비 물어주고 다시는 그 동네에 얼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단다. 너가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일이 그렇게 커질 뻔했는데 형님은 도대체 뭘 믿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건지 모르겠네요. 말도 마라. 걔 머릿속에는 똥만 들었어. 우리가 나서서 사건 수습하고 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 태진이가 이제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유학 보내달라더라. 미국 가서 1년만 공부하면 하버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유학 자금을 달라는 거 있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 형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태진이는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한다. 이번 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 그리고 현수랑 태진이도 다시 친하게 지내게 해줄 수는 없을까? 현수가 속 깊고 순하잖니. 지금 태진이 옆에는 그런 친구이자 가족이 필요한 시기일 거야. 저한테도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태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나서 현수랑의 관계 회복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쪽 상처도 적지 않아서요. 그래,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직업으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려 했던 내 잘못이지. 너한테 사과하마. 저희 아들은 고졸 신분으로 취직한 은행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이랍니다. 요즘에는 야간제부터 디지털 대학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제 아들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가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단단해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얽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서 친정엄마와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들 사는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항상 사연 채널이나 사연 라디오 골라 들으며 쉬기도 하고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친정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평소 친정 엄마의 속을 많이 썩여왔고 그 중에서도 여자 문제가 제일 심각했죠. 제가 어렸을 때도 바람나 집을 보름씩 비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정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긴 세월을 버텨왔답니다. 저도 제가 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들과 다른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 평범하게 살다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전자제품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몇 개월 지켜보다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반한 저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남편도 싫지 않았는지 저에게 고백을 한 것을 계기로 연애를 하게 됐죠. 얘, 내가 명수통에서 보낸 예단 목록 봤니? 이제 확인하려고요. 잠시만요, 어머니. 보내주신 게 이게 맞죠? 내가 보낸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 본다니? 아무튼 요즘엔 다 그 정도 한다니까 너도 그대로 해오면 될 것 같구나. 따로 꾸민비 안 받을 테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오고. 아니, 이건 그래도 너무 과한데요? 어머니 모피코트는 그렇다 치는데 어머니가 명품 가방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이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왜긴 내 나이 되면 그런 거라도 과시해야지. 멀쩡하게 자식 시집 장가 다 보내놨으면 여생 편하게 살다 가는 게 부모 도리 아니겠냐. 명품 가방이 좀 그러면 금반지나 금 목걸이로 줘. 일단 저 혼자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과하긴 뭐가 과해? 내 귀한 아들 훌륭하게 키워준 값인데. 너희들도 자식 낳아봐라. 내 심정 이해할 거다. 이해는 무슨 이해요? 어머니,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생전 접해보지도 않으신 명품도 과하고 정작 필요한 건 목록에서 아예 다 빼버리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야, 너 사람 참 웃기게 만든다? 내가 과한 거 바랬니? 내 친구들도 그렇고 복덕방 김씨도 이 정도는 받았단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현금 해단도 별도로 해야 하고 죄다 어머니 치장할 것들이잖아요. 아무튼 해오라는 대로 해와. 무슨 말이 이렇게 많니? 암튼 그런 줄 알고 있으마. 자기야, 어머니가 주신 예단 목록 봤어? 나한테 연락 오셔서는 이거 그대로 해오라시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네. 잠시만. 볼 것도 없어. 죄다 명품의 금덩이에. 아니 자신 치장하는 게 무슨 예단이야? 그러려면 따로 꾸민비를 달라는 게 맞는 거지. 현금 예단을 1억씩이나 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당신 나랑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며. 근데 어머님은 전혀 그런 눈치가 아니시던데? 아, 엄마가 뭔가 착각했나 봐. 내가 다시 말해볼게. 이건 내가 생각해도 과해. 당신이 잘 말씀드려봐. 복덕방 이 씨인지 김 씨인지 들먹거리면서 굳이 자기도 저렇게 받아야겠다는데 난 저거 납득이 안 가거든. 자기가 많이 속상했겠다. 일단 나 일 중이니까 내가 끝나고 연락할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와 남편은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을 남편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시어머니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셨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수그리는 눈치를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뭐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셨죠. 특히 예단 문제에 아주 민감하셨습니다. 혼수도 그렇고요. 어찌나 최고급 명품을 찬양하던지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어요. 결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와 남편인데 왜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은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시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죠. 너무나도 당당하게 과도한 예단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파혼을 선언할 정도로 조금 심하게 다투기도 했답니다. 웃긴 건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시어머니를 옹호했다는 거였죠. 예단은 아직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몰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대로는 너무 과해서 안 돼요. 아니 얘가 진짜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 당신,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어?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굳이 예단을 다 따져가면서 해야 해? 그럼 따질 건 따져야지. 아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재벌집도 아니고 대충 상황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오냐고요. 밍크 코트? 다이아 반지? 어머니가 그런 걸 하기나 하세요? 어머,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아무리 동네 아줌마처럼 편하게 하고 다닌다지만 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야? 아, 그런 의미시라면 제가 단단히 착각했네요. 지금 자식 팔아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단으로서 가치를 매기기엔 지나치게 어머니 위주예요. 참나,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냥 이 결혼하지 마라. 자기야, 그냥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 못 해올 형편도 아니고. 그냥 큰 소리 내지 말고 해와주라. 와, 어이가 없네. 해도 해도 정도 것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너 중간 역할 잘하지도 못할 거면 끼지나 말던가. 저는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하겠네요. 예단 빵빵하게 잘해주는 부자 며느리 들이세요. 엄마, 나 미치겠어 진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머니가 예단 목록 보내주신 거. 누가 보면 재벌집이 결혼하는 줄 알겠다니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현금 예단도 다 따로 해오라 그러고. 1억이 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시나 몰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려니 이것저것 드는 생각이 많으시겠지.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 생각하면 안 될까? 달라도 너무 달라. 어쩜 돈을 그렇게 밝히시는지. 이거 자식 팔아 장사 미천 챙기는 거 아니냐고. 짜증나 진짜. 진정하고 마음 좀 가라앉혀. 원래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란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려. 그래야 나중에 너 할 말 생긴다? 결국 시어머니는 현금 예단만 7천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저희한테 보태주신 것도 없는 마당에 현금 예단을 7천만 원씩이나 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당시엔 남편을 사랑했고 모든 게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이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후에 더 큰 문제를 알아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아주 대단한 마마보이였고 굳이 말해야 하나 싶은 문제까지 모두 시어머니와 공유했거든요. 남편은 좋게 말하면 세상 모르게 순수한 거고 속된 말로 자기 앞뒤 분간 못하는 머저리 같은 놈이었죠. 그 중에서 제일 문제였던 건 생각 없이 내뱉은 농담에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고쳐지겠거니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결국 제가 정색하면서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마마보이같이 행동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땐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덕분에 한동안은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죠. 결혼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무시받을까봐 친정엄마는 으리으리할 정도로 혼수와 예단을 챙겨주셨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할 때 2억 주셨고 남편 결혼 선물로 새 차도 사주셨죠. 와, 장모님 이게 정말 제 차예요? 마음에 드나? 내가 직접 전해주면 좋은데 면허도 없고 차를 못 끌어. 내가 선물 느낌 나게 리본도 달아달라 했는데 예쁘게 잘 전달됐구먼. 장모님 차 고르시느라 애쓰셨네요. 그래도 이왕 사주시는 거 외제차로 사주시지. 야, 그냥 얌전히 타고 다녀. 이 상황에 뭔 외제차야? 새 차 사준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내버려둬라. 얼마나 기분 좋으면 저러겠어?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점검받고 그러게.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옵션이면 BMW에서 이 정도 살 수 있어요. 외제차가 괜히 외제차가 아니거든요. 장모님이랑 나래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네요. 자기야, 적당히 해. 엄마가 자기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냥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가지고. 이따 집에 가서 보자 넌. 아휴, 내 승질머리도 알아줘야 해. 최서방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니. 하도 얄미운 짓 골라 하는 남편 놈의 주둥이를 얄미운 짓 할 때마다 한 대씩 때렸더니 삐쳐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저한테 말 걸고 아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가 모처럼 시간이 남는다며 우리 부부가 먹을 반찬을 잔뜩 해다 주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도 신혼집에 놀러 왔길래 다 같이 저녁을 차려서 같이 먹었는데 음식을 하나하나 평가하시더라고요. 듣는 제가 다 기분이 나빴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친정엄마도 뭐라 안 하는데 제가 나서버리면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연락이 오셔서는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해 먹인다며 온갖 구박을 하셨거든요. 얘, 이 반찬들 다 뭐니? 엄마가 저희 먹으라고 해다 주셨어요. 저번에 쉬는 날에 갖다 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먹어보니 죄다 조미료 맛만 나는구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하시다니. 아니, 그럼 식당에도 이따위 반찬으로 장사를 하시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따위 반찬이란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어머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너야 너네 엄마가 해준 음식 먹는다지만 귀한 우리 아들은 이딴 거 못 먹인다. 그러게 여보, 장모님 음식 솜씨형 아닌데? 이래서 장인어른이 바람났나? 뭐? 지금 말 다 했어? 너 제정신이야? 울 엄마한테 요리 좀 배우셔야겠네. 바람난 남편도 돌아오게 만드는 손맛이거든. 야, 정도껏 해라. 지금 너 충분히 선 넘었어. 알아?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야라니. 너 그러다 우리 아들 한 대 치겠다? 지금까지 너 이러고 살았어? 미치겠네 진짜.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아무리 맛이 없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이렇게 걸고 넘어가서 이사달이 나게 만드세요? 왜 그렇게 저희 친정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우리 아들이 틀린 말 했어? 너희 친아빠가 바람나서 집 나간 이유를 알겠네. 예로부터 여자가 집안 살림만 잘해도 남자가 집에 들어온다고 했어. 네가 그 모양이니까 안사도는 안 봐도 알겠다. 신경질만 내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음식 비법 전수받아. 혹시 알아? 장모님 식당도 더 잘 될지? 그 입 안 닥쳐? 왜 자꾸 우리 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거야? 해도 너무하네.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나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신혼집 당장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네 돈 들어간 거 없으니까 아쉬운 거 없겠지? 니네 엄마 평생 끼고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어라. 저는 남편에게 쏴붙이고는 그 길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러고는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친정엄마는 의연하셨어요. 노발대발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지 않아도 된다며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같이 살 마음 없으니 쿨하게 갈라서라고 하셨죠.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며 되려 제가 기라도 죽을까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손쉽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는 건 진작에 알았으니까요. 이혼 소송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하지만 소송은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도 작고 시어머니로 인한 결혼 스트레스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더군요. 더군다나 저희 친정엄마까지 모욕했으니 이혼 사유로는 더할 나위 없었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대로 나랑 끝내겠다고? 응, 내가 한 말 뭘로 들었어? 난 너랑 같이 살 생각 없어. 인생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70년 넘게 너랑 살라고? 난 못하지. 그럼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내가 가짜로 이혼하자고 소송까지 하겠어? 더 이상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위자료도 안 받겠다며. 정말 나랑 끝인 거야? 사람 참 답답하네. 그래. 너 돈 없는 거 아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네 잘난 엄마랑 지지고 볶고 아주 행복하게 살라니까? 나 아직 당신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야. 제발 이러지 말고 생각 좀 고쳐먹어. 뭔 생각을 고쳐먹냐? 네가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적어도 그랬으면 이혼까지는 안 했지. 마마보이에다가 세상에서 네가 제일 찌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지 말자. 아니 소송까지 하고 법원까지 온마당에 뭔 개소리야. 너도 나한테 위자료 달라고 소송 걸었잖아. 뭐 견줄 것도 없었지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응? 됐고, 너네 엄마 끼고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으면서 살아. 난 너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둬. 너네 엄마 비위 맞춰주는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랄게.
그렇게 이혼 판결이 났고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한동안은 고생했어요.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찾아오고 친정집에도 매일 같이 찾아오며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정말 짜증났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과 통신제한까지 걸어버렸어요. 법적인 조치를 하니 더는 어쩌지 못하고 종종 친정엄마한테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차단시켜버렸죠. 저는 친정엄마와 같이 식당 운영을 하면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제가 SNS로 홍보도 많이 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기사님들뿐 아니라 관광객, 젊은 사람들, 고객층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지역 맛집에 선정되기도 하고 깨끗한 먹거리 식당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예정이고요. 저도 열심히 일 배워서 식당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경험한 뒤로는 남자라면 아주 치가 떨려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남자 생각도 딱히 없고 이번 기회에 하고 싶던 일 마음껏 하며 살아보려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신뿐이니 오롯이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신다면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멋진 나날이 계속 될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아주 뻔뻔한 데다 일상이 거짓말인 손아래 동서의 잘못을 제대로 폭로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서방님을 비롯해 가족들을 기만한 손아래 동서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에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그런 손아래 동서를 혼내주고 본인 업보를 치르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장 보고 왔더니 집에 없네? 휴일이잖아. 친구 잠깐 만나러 왔지. 왜? 내가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 신경 쓰라고 몇 번을 말해. 휴일이라서 쉬는 건 좋은데 몰래 라면에 막걸리까지 먹냐.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올 때 콩나물이나 사와. 내일 해장국이라도 해줄 테니까. 아니, 내가 라면에 막걸리 먹은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환기도 다 철저하게 했는데. 그릇 설거지 어설프게 해서 티슈로 닦아보니까 빨간 기름 묻어나더라. 그리고 막걸리는 당신 라면 먹을 때 꼭 챙겨 먹는 사람이잖아. 슬리퍼 대충 신는 거 신발장에 꺼내져 있길래 가까운 슈퍼라도 다녀왔다 했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주부가 아니라 흥신소 일을 해야 했어. 장인어른이 형사시라 핏줄을 물려받았나? 이런 거 아주 귀신이란 말이야. 그렇게 띄워줘봤자 별로 달갑지도 않으니까 좋게 말할 때 건강 챙겨, 알겠어? 어이구,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그래도 내가 진우보다는 훨씬 슬림하고 건강하잖아. 서방님이야 애당초 요리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거면 나도 똑같이 해?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진우 이제 결혼했는데 손아래 통서 막 쥐잡듯 잡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아무한테나 잔소리 하나. 그럴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괜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자. 아빠를 따라서 경찰 쪽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좋은 주부가 되기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촉 좋다는 얘기를 듣던 저였지만 주부가 되고부터는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을 파악하는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이 결혼하고부터 손아래 동서가 생기고 나서는 좋은 촉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 봐야 하는데 고속버스 예약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죄송하지만 점심같이 식사하기로 한 건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이가 대신해서 자리 비우는 거로 좀 사정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일정 안 되면야 당연히 가야 하는 건데 버스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아마 한 1시 30분이나 40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요? 시간을 왜 애매하게 말해? 가서 표 끄는 거 아냐? 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표 끄는 시간 확인을 하기가 애매해서요. 왜 시간 궁금해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고춧가루 좋은 데서 건져왔다고 전해주라고 했던 거 생각나서. 동서 안 급하면 그거 전해주기라도 하려고 그랬지. 괜찮아요. 이번만 들릴 것도 아니고 어머님 뵈려고 자주 올 건데요. 정 그러시면 그이한테 또 부탁해도 될 일이고요. 동서 말이 맞긴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 예매한 시간이 1시 30분쯤이라고 그러던데 거기 오늘 같은 날에는 보통 3시 이후에야 버스가 운행됐던 것 같거든? 그럼 충분히 같이 식사하고 갈 시간 되지 않을까? 3시나 1시 30분이나 뭐 큰 차이가 있나요? 1시간 30분이면 식사를 3번은 먹을 시간이니까 하는 말이지. 가족 모일 때마다 바쁘다 자꾸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리 지키는 거 어떨까? 솔직히 동서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찍 빠지려는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젠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서. 아니, 형님. 제가 지금 그럼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 버스 예약해둔 거 맞고 일찍 타고 가는 것도 맞아요. 운행 시간 같은 것도 버스 회사 방침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전철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동서 버스 타고 가는 곳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시간 언제인지 확인하고 여유되면 식사하고 갈래? 이미 그이한테 말 전해놔서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실 텐데 저 거짓말쟁이 만드시게요? 사람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원래 또 이런 건 흐지부지한 편인 거 아시잖아요. 동서가 대학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그랬나? 거기 분위기가 선후배 간 서열 철저히 따지는 거로 아는데 가족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만큼의 절반 정도만 하자. 나도 빡빡한 사람 아니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이 좀 있다 뿐이지 잘 챙겨주시고 좋은 분이야. 같이 자리하기 불편하다고 자꾸 빼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제가 연극 영화과 나온 건 왜 거론하세요? 설마 제가 가족들한테 연기라도 하고 거짓말한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왜 아니겠어. 딱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달라고. 가족들끼리 모일 때라든가 김장을 하는 등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며 빠져드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을 가족들은 이해해줬지만 저는 참고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지적해도 매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손아래 동서의 거짓말로 힘든 것은 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서방님이 어느 날인가 고민을 상담해왔습니다. 형수, 제가 형한테는 이런 말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요? 서방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한 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 사소한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또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가령 핸드폰 같은 거 제가 궁금해서 뭐 하나 보려고 하면 신경질 내더라고요. 사귈 때는 재미있는 거 있으면 먼저 보여주던 사람인데 그러는 게 이상해서요. 또 저랑 같이 본 영화 아닌데 착각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래요? 확실히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모호하기는 한데요.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일 때도 저 남겨두고 맨날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로야 엄마 잔소리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엄마 없을 때도 내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동서가 좀 자주 빠지긴 했죠. 형수, 제가 지금 의처증인 건 아니겠죠? 저 요즘 일도 안 잡혀서 요리하다가 실수하고 손가락까지 칼에 베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늦을 때면 집에서 다른 놈이랑 놀아놨었으려나 싶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진정부터 하시고요. 만약 진짜라는 거 밝혀지면 어떡할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애도 없으니까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형수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촉도 좋으시니까 이런 일도 잘하실 것 같아서. 평범한 주부로서 내키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손아래 동서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과 서방님의 간곡한 호소에 마지못해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손아래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친근해 보이는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전 서방님에게 힘든 진실을 전달드려야만 했죠. 서방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가 바람 피운 건 확실하네요.
일 나가신 동안 몰래 따라가 봤더니 모텔에 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수. 덕분에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해졌어요. 일단 왜 그랬는지 얘기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혼 도장 찍으려고요.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서방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형 비롯해서 가족들한테는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확실한 판단이 설 것 같아서요. 이런 일은 원래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이혼을 하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방님은 결국 저의 의사를 따라 가족들에게 손아래 동서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당연히 손아래 동서는 이혼을 당할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손아래 동서가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인지 서방님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아래 동서의 호소가 연기라는 게 훤히 보였기 때문에 언제고 이런 일이 재발할 거로 생각했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진우가 많이 힘들어해서. 설마 동서랑 이혼하라는 거 그만 말하라는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 가족들 모일 때마다 자꾸 그 얘기 꺼내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지잖아. 그게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지 다들 몰라서 그래. 다신 바람 안 피우겠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 다 거짓말 같더만. 보나마나 이혼하면 위자료 물어줄 거 걱정해. 그 유부남이라던 상간남 쪽 걱정돼서 매달리는 거 아냐. 매일 핸드폰도 확인받고 어디 갈 때마다 꼬박꼬박 확인받고 그런다던데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핸드폰 확인받는 거야 기록 같은 거 지우면 그만이지. 어디 갈 때마다 확인받는다고 쳐도 눈앞에서 감시하는 거 아닌 이상 모를 일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그냥 내가 붙어 다닐까? 진우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리고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다들 순진에 빠져서 약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거 내가 밀착 마크 할 테니까 맡기기나 해.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라 무르게 대처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애당초 손아래 동서가 10분 단위로 자기의 일정을 사진으로 보고하는 걸 자처했다는 것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심을 시켰다가 언제고 또 상간남을 만나러 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장해야 잠잠하지만 언제고 사고를 칠 거라고 예의주시한 지 1년여쯤 지났을 때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 어머님, 지금 아주 편찮으시다는 소식 전해 들었지? 서방님은 지방에 재료 보러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던데 같이 올래? 아니면 따로 올래? 어머님 아프신데 제가 지체할 수 있나요? 저도 당장 병원 가볼 생각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어. 동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늦어서 내가 걱정돼서. 저 많이 달라진 거 아시잖아요, 형님. 어머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순간까지 제가 늑장 부리진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줘. 나는 곧 도착인데 상태 보다가 동서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할게. 손아래 동서 역시도 임종을 앞두신 시어머니를 두고 헛짓거리를 하지 못하겠지 생각하던 중 어머님은 가족이 다 모이기도 전에 임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를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 전했는데도 손아래 동서는 여전히 어머님이 있는 병실로 오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연락해도 받지 않는 모습에 대체 이게 뭘까 의심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말을 해 양해를 구하고 차를 몰아 상간남과 손아래 동서가 관계를 맺었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심각한 날,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야말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이한 직감 때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상간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손아래 동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어디길래 이렇게 도착이 늦어? 어머님 돌아가시는 마당에 마지막 못 지켰으면 빨리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서방님도 지금 지방에서 거의 다 올라왔다던데 마중이라도 하러 간 거야? 아니요. 그 이 마중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충격이 커서요.
어머님이 힘드셨던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택시 타고 가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다 탈진을 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응급실 아니네요. 다행히도 기사님이 바로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기사님이네. 전화번호 알려줘. 따로 사례라도 해야겠다. 아니요. 정말 선의로 한 거라면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보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거동해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어떡하죠? 의사 말로는 적어도 1시간은 넘게 정향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동서, 어머님 돌아가신 게 많이 힘든가 봐? 울다가 탈진해서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 제가 내색은 안 했어도 어머님 얼마나 따랐는지 잘 아시잖아요. 가시는 길 같이 못 있어드려서 너무 죄스러워요. 그렇게 몸 안 좋아지신 것도 다 저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허이구? 말하는 것만 보면 아주 양심가 나셨네. 야, 이년아. 어머님 때문에 울다 탈진한 년이 응급실 실려간 척은 왜 하니? 상간남이랑 놀아나고 있으면서 왜 지극정성인 척 하냐고. 형님?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간남이랑 놀아나다뇨. 저 지금 응급실인데요? 좋아. 그럼 응급실인 거 믿어줄 테니까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나는 그거 동서가 알리바이용으로 찍어뒀다는데 전 재산도 걸 수 있거든. 저도 많이 힘든데 형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왜 사람 힘들다는 거 안 믿어주시냐고요. 저 정말 응급실 맞거든요. 헛소리 하지 말고 모텔 밖으로 나오기나 해. 너랑 상간남이랑 손잡고 모텔 들어가던 거 다 찍어놨으니까. 와, 설마 어머님 돌아가신 마당에 저 따라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는데 네 거짓말에 또 가족들 속아 넘어가게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잘못 아닐까? 형님,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일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제 일까지 또 겹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너 같은 거 이제 동서로 두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 잘난 연기력으로도 가족들 못 속일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형님, 제가 잘못했다고요. 설마 하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에 불륜을 저지를까 싶었던 점을 노렸다가 제게 발각이 됐던 동서. 서방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버림받는 바람에 돈도 날리고 인생도 아예 망가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일상이 거짓말이던 손아래 동서를 떼어낼 수 있게 되어 통쾌한 기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제법 크네요.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손아래 동서와 같은 인성 파탄난 여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